오늘은 또 저희가 특별하게 모셔야 될 이유가 있는 날입니다.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서 사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준열한 그 표현으로 그리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보여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건 정확하게 무슨 의미지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대목이 너무나 많고 그걸 또 한번 음미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주 의원님께서는 대법 판결을 보시고 이재명의 자승자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마치 대법원에서 무리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빨리 선고를 했다 이런 걸 계속 문제를 삼는데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권위를 흔들려는 되게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1심부터 2심까지 재판을 질질 끌어오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걸릴 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2심 재판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당시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일반 국민들은 사용하기도 힘든 그런 수단까지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서류도 한두 번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태문부재. 제가 대신 가서 좀 받아주고 싶습니다. 진짜 맨날 집에 가면 없고 하니까 그 법원의 집달관도 되게 바쁜 직업인데 그분들이 직접 국회에 와서 매번 손에 꼭 쥐어줘야지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한 장면도 많았고 변호사를 선임 안 해서 또 시간이 질질 끌리면은 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국선 변호사를 취소하게 만들고 뭔가 수단 사실 다 썼거든요. 그게 길어져서 원래는 633 원칙에 따라서 1년 내에 1, 2, 3심이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요. 그게 그냥 딱 맞는 규정이거든요. 아니 그 반칙을 통해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1년 이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1년 내에 했어야 되는 거를 거의 3년 가까이 끌다 보니까 대법원도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1심 2년 2개월은 좀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기 때문에 사실 그냥 놔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아무 간섭도 안 하고 빨리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재판하다 말고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와서 꼭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어느 정당이 됐든지 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4 원칙 정확히 지켜라. 이렇게 대법원이 공언을 해왔고 지시를 해왔고 대법원도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히 재판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제 대법원의 추상과 같은 결정이 바로 딱 내려져 버린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왜 대선에 개입하냐 하는 거는 거꾸로 된 얘기 아닙니까? 너무 탓인데. 너무 늘어졌기 때문에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원내 슈퍼 정당의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이번에 대법원의 그 판례는 우리 정치인 전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이런 점도 궁금해요. 뭐 그 공직선거법은요. 다른 법하고 다릅니다. 선거 과정에서만 규율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하고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네요. 입후보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법이 엄격하게 돼 있고 보통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됐을 때 뭐 434억 원도 다 반납해야 되고 그게 또 총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대선에 들어갔던 국고 보조금 그걸 다시 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반칙을 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줬던 것을 되돌려 달라 이거죠. 그렇게 논리상 그렇게 구조가 되네요.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 누군가 당선 무효가 되면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들도 일단 나중에 다 선거 비용을 일부 보전을 받잖아요. 그 돈들을 다 이제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에 비해서 대통령 선거는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클 뿐 네. 원리는 똑같은 것이다. 네,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후보자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네. 또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그 국민들이 민생에 바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후보한 사람들이 나와도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맞습니다. 어쩌다가 TV 돌리다가 나오면 잠깐 얘기하는 거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주역구에 이번에 누가 나왔대 밥 먹으면서 되게 네. 엄마 아빠가 서로 물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쁜 생활 하다 보면 몰라요. 네. 사실은. 그래서 네. 국민의 물음이나 기자의 물음 어떤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진실을 스스로 확인해서 엄격하게 국민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네. 거죠. 이 후보자가 거짓말하면 일반 국민들의 거짓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이것은 웬만해서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표를 훔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짓말로. 예, 그래서 뭐 박빙으로 100표, 200표 차이로 당선되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본인의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거짓말로 빠져나간다면 그 사실은 상대방이 당선될 것을 제가 의원 배지를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를 떠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이제 국민 앞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해야 돼. 그리고 진실을 허위로 거짓말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전체 선거인들의 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는 거죠. 봤을 때 저거 거짓말 하는 게 맞구나 싶으면은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된다. 이게 당연한 법 원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리도 아니에요. 기존에 그렇게 적용돼 왔고 2심에서도 그렇게 적용됐어야 맞는데 2심에서 갑자기 독특하게 이 후보자인 이재명의 그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들은 집회도 하고 표현의 자유도 하고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어제 대법원에서도 신랄하게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네. 이 후보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이 후보자들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거짓말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게 어제 대법원 판례의 약간 백미였습니다. 네. 정치인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인의 거짓말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거짓말할 자유는 없는 것이죠. 거짓말할 자유는 없는 거고. 네. 거짓말이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일반인은 간혹 가다가 개인적인 의견을 네. 뭐 이렇게 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이 후보자의 그 표현은 정말 엄정해야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감히 민주자를 붙여서 민주파출소라는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국민 세금의 보전을 받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댓글 좀 달았을 때 국민들이 댓글 달 때는 좀 항의의 표시 열받아서 하는 좀 과도한 표현, 과장된 표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재명에게 딸랑딸랑하고 아부한다고 그런 것들은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그냥 최대한 누리고 싶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돼야죠. 일반 국민들은 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댓글이 좀 불편하거나 사실 과장된 것들이 있더라도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다 쓴소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네. 그 일반 댓글을 단 그 청년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는 막 고발하고요. 본인들은 무죄라고 강변하고. 저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 시청자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지난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때 이른바 통무죄라고 그러죠. 네. 어느 하나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었고 그냥 뭉뚱그려서 모두 다 무죄 이렇게 내렸을 때 충격이 아마 기억에 다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조곤조곤하게 따박따박 읽어가신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네. 대목대목에 법조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 네. 이 표현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법리를 오해했다는 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심의 그 잘못을 지적할 때는요.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이상하게 해석한 부분을 이제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어제 지적은 매우 신랄했습니다. 사실은 2심 판사들은 가슴이 끔찍끔찍했겠어요. 네, 아마 이렇게 빨리 대법원 결정이 나올 줄 알았으면 본인들이 주변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라도 2심 재판부가 그렇게 막 선고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법 논리를 그냥 쓰는 것처럼 했는데 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딱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재판부만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쓴 결정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문을 읽어봐도 도대체 그러면 입후보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건지,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사실 유포인지,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적신지에 대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왜 말 안 되는 얘기 할수록 그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복잡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뭐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법리랑 판례를 막 복잡하게 나열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간명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선거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인상으로 이 정도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이 선거인들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죄가 명백히 해당한다라고 유죄라고 딱 못을 박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결하면서도 이게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탁탁 꽂히는 그런 이 선고문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식하고 행위를 구별하는 그런 또 선고문들이 있었어요. 선고 내용 중에 이건 뭐 인식이고 이건 교유 행위고 뭐 이런 구별을 해서 선고를 하던데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허위사실 유포의 법 규정에 이제 그 사실에 대한 그 거짓을 말했을 때 허위사실이 된다. 근데 내심의 인식 같은 것들은 뭐 그냥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법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일 뿐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해서 알았다 몰랐다 그 부분을 이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니까 말하는 게 좀 법리상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여서 신중해야 된다. 사실은 1심 재판부도요. 이게 뭐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건이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민주당에서도 난리치고 온갖 자료 다 내고 했으니까 1심 법원조차도 사실 엄격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를 알면서 모른다라고 했으면 일반 국민들 기준에서는 거짓말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법 규정에 그게 세세하게 안 돼 있고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좋아.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뭐 무죄라고 법 규정에 그 구멍이 있으니까 그건 법리상 무죄라고 쳐준 것이고요. 김문기 씨의 유족들은 아무리 애통해 하실지라도 우리 법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건 이제 판단을 하지 않으신 거고 1심도 1심도 무죄로 본 것이죠. 대법원도 이제 1심 결정이 옳다라고 봤습니다. 나름 엄격하게 본 거예요. 근데 대신에 유죄가 난 부분은 뭐냐면은 골프도 치지 않은 척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말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전체 선거인의 인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우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아니 김문기 씨 몰랐다고 하더니 버젓이 해외 출장 가서 그 다음에 해외 출장 간 다음에 골프까지 쳤는데 왜 몰랐다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사진을 왜 확대했냐면 모자에 골프 볼 마크가 있었거든요. 골프 복장이었어요. 이제 부분적으로 다들 골프 웨어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전체 단체 사진이다 보니까 이제 골프를 치다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이제 골프를 치고 난 이후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은 우리가 다른 데 갈 때도 골프웨어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했는데 원래 정상적인
그 정치인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면 제가 골프 친 것은 맞는데요. 그 대장동 업무를 같이 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김문기 씨가 갑자기 이제 좀 그 돌아가시고 국민적인 비난도 높은 데다가 왜 이재명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 그리고 그 대장동 관련돼서 실무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 결정권은 성남시장한테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의혹이 커지던 때니까. 막 비난 여론이 막 비등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친형 강제 입원 있을 때도 저 관여 안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무죄는 났지만 관여한 게 버젓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은 싹 안 하고 아유 조작된 사진 들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죠. 근데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의미는 너 골프 쳤지?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아 골프는 당연히 안 쳤는데 조작된 사진이나 합성된 사진이나 뭔가 논리 비약을 가지고 골프 친 것처럼 상대당에서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선거인을 헷갈리게 했으므로 그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다. 저는 너무 감명한 게요. 그 당시 기사 댓글을 보면요. 댓글들 중에는 어디서 조작된 사진 가져와서 골프 안 친 사람한테 골프 쳤다고 뒤집어 씌워. 이런 댓글들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증거죠. 사실은 속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버젓이 골프 친 거를 알고 있으면서 골프 쳤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꼭 김문기 씨 잘 몰랐고 대장동도 그냥 그 실무자가 다 알아서 한 거고 저는 대장동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몰라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핵심 실무를 총괄했던 김문기 씨와 골프까지 친 게 돼버리면 그 말에도 안 믿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쳤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거 중간에 골프를 안 쳤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자니 또 허위사실 유포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정색하고 딱 끊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조작된 사진 가져와서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이 얘기는 딱 들었을 때 아 골프를 안 쳤다는 강력한 부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뭔가 나중이라도 꼬투리 잡을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편에게 조작의 이미지만 씌우고 나는 빠져나가야지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대법 판결에서 철퇴를 맞은 셈입니다. 네. 대법원 그 30년씩 재판하신 또 사회 경험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법적 경험도 많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 선거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골프 안 쳤다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 사진만 제시한 게 아니거든요. 골프 친 증거로서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면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지. 그렇죠. 제가 골프는 쳤는데 사진은 조작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골프를 쳤으면 그 사진이 조작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그렇게 교묘한 틈새를 노려가지고 슬쩍슬쩍 이렇게 빠져가면서 자기 이미지를 엉뚱하게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뭐 일반 국민이라면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그 중요한 사건에서 더더군다나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그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오늘 그 되게 가슴 아픈 것이 그 유족분들이 오늘 기사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제목만 봤는데요. 아,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다라는 편이. 저도 그 얼핏 봤는데 그 가족 입장에서는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그 미망인 되시는 부인께서는 그냥 무슨 그 같이 근무하는 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인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하급 직원이라서 내가 그런 사람 알아야 됩니까? 참 그 모멸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가족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랑 골프 쳤다고 나 시장이랑 골프 쳤어. 그게 꼭 뭐 시장이랑 골프 쳤다고 뭐 바로 승진시켜 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 나름 그래도 내가 고생한다고 알아줘서 시장이 나랑 같이 해외 출장 가서 골프도 한번 쳐주고 참 좋은 시간 보냈어. 그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있는 사람들의 약간의 자긍심이고 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이 표 관련해서 이제 대선에서 선택을 받고자 이 사람은 이제 칼같이
김문기 씨를 잘라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급 직원 너무 많아서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네. 보통 시민들이나 어떤 회사의 회장님, 오너 회장님까지도 다 우리는 한 식구야라고 표현을 하고 뭐 동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딱 잘라가지고 하급 직원 이렇게 저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이 네. 그 표현이 아 저분은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본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위임을 해줘서 맞습니다. 성남시장이 된 것이고 네. 그게 임기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 있는 분들도 다 엄격하게 공정한 시험 쳐서 들어와가지고 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모욕해 오다가 어제 그 판결이 그 김문기 씨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저는 그게 참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제 대법 판결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대법 판결에 썼던 표현을 언론들이 바꿔 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선고인이 아니라 선거인이라는 그 대법 판결문의 표현을 우리 언론들은 다 유권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네. 물론 이제 비슷한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 대법 선고할 때는 왜 선거인이라고 하죠? 법 규정에 있는 표현입니다. 아 법문에 나오는 표현이구나. 네.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인이라는 표현, 선거인, 피선거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그만큼 디테일한 거예요. 예.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네. 국민들에게 논리는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용어는 법 규정에 있는 용어를 정확히 구사함으로써 네. 이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또 더 알기 쉬운 게 유권자라는 표현이니까 두 개 같은 말입니다. 네. 대법원이 그 추상 같은 표현으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의 재판 관련 자료가 오늘 바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자, 지금부터 서울 고등법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오늘 제가 법사위를 이제 하다가 지금 잠시 왔는데요. 네. 법사위에서도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도 재판은 늦게 받고 싶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율 배반적인 것이 또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이게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정해줬으면 네. 이제 다른 결론을 못 내리는 건데 그렇죠. 마치 이것도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뭔가 재판을 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 이미 유죄라고 다 확정을 했는데 아, 예.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 뭐 기속력이 있다든가 뭐 네, 그런 표현이 기속력이 있더군요.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매번 재판 받으면 대법원 따로 2심 따로 대법원 따로 2심 따로 하면 계속 탁구에서 핑퐁 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정해졌으면 거기 기속되는 것인데 네. 마치 이거를 이제 뭔가 사실관계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도 네. 재판을 또 늦게 받고 싶은가 봐요. 하루 만에 내려보낸 것도 문제를 삼더라고요. 아. 근데 보통은 일반 사건 기록은요. 네. 기록들이 많고 수천 건에 이르니까 건건이 한 건 한 건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걸로 옮겨요. 그러니까 트럭이 동원될 정도. 예. 그러니까 몇백 건, 몇천 건을 모아서 옮기다 보니까 예. 2, 3주에 한 번씩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공직선거법은 규정에 634 원칙을 지키고 예. 633이 꼭 3개월 걸려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최대한 빨리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네요. 아무리 늦더라도 3개월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 기록과 달리 네. 3일 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막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를 막 또 한 몇 주 걸려서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대법원이 보란 듯이 원칙대로 오늘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겁니다. 내일부터는 또 연휴니까 네. 오늘 보내야죠. 보내려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방송 끝날 때쯤 되면 네. 사건 배당이 될 겁니다. 재판부가. 그 배당을 그럼 어디로 합니까? 지난번 그 재판부로 다시 갑니까? 그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못하도록.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네. 물론 대법원에 기속되긴 하지만 자기가 했던 재판을 스스로 뒤집어야 되니까 재판부의 권위를 고려해서 예. 그 무죄를 썼던 그 재판부는 피하도록 돼 있고요. 네. 보통 이제 형사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네. 그 1부가 못하는 사건은 2부가 맞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
그 재판이 아마 6부인가 그랬으니까 네. 6부를 대신하는 부서는 7부입니다. 그래서 7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번에는 뭐 자동 뭐 뭘 돌려가 추첨하거나 이러지는 않겠군요. 선거 관련된 건 선거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네. 6부에서 7부로 가거나 네. 아니면 형사 2부가 선거 전담 재판부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사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네. 찾아보니까 네. 선거 전담 재판부가 형사 2부래요. 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또는 7부에서 배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네. 이건 뭐 특이한 게 아니라 통상의 이제 배당 방식입니다. 네. 그 정도는 오늘 오후라도 지금 네. 방송 끝날 때 지금 바로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2부 또는 7부에 배당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재판부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빨리 재판을 한번 여는 거예요. 변론기일을 열어야 됩니다. 네, 변론기 열어서. 네, 한번 열게 되는데 그 변론기일은 아까 공직선거법에서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 사건 같으면은 그 재판부조차도 사건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던 재판들을 쭉 하면서 네. 뒤에 늦게 내려온 사건이니까 한 2, 3개월 뒤에 재판 기일이 잡히는데요. 뭐 선입선출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공직선거법은 원칙이 가장 이게 최선입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재판은 잠시 보류. 네, 보류.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 먼저. 네. 그게 법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규정에 네, 네. 공직선거법에 최우선적으로 심리해라. 왜냐하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표로 국민들이 표를 주셔서 그 공직을 부여했는데 네. 그게 잘못해서 빨리 뺏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건 뭐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니까 누구도 네.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정해지면 바로 다음 주에도 변론기일을 저는 잡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그 파기 환송심이라고 부른다면은요. 네. 거기에서 변론기일을 잡으면 그때 뭐 증인 또 부르고 피고인 또 부르고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다시 심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네. 뭐 또 신청하려고 할 텐데 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심에서도 증인의 무더기 신청했다가 예. 필요한 증인들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대법원에 이거는 이런 사실관계인데 네. 이거는 이래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해당한다라고 네. 아주 명확하게 판결문을 써줬기 때문에 네. 더 증인을 불러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변론기일로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변론 재판 한 번만 엽니다. 아, 한 번만. 네, 한 번 열고 네. 다시 이제 선거기일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결심 공판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결심 공판은 이제 마지막 변론기일을 결심 공판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열게 되면 그 한 번 자체가 결심 공판이 되는 것이죠. 그때 검찰이 다시 구형을 하나요? 검찰은 다시 구형을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아마 똑같은 구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난 항소심 때와 똑같은. 네. 그리고 저는 선거기일도 이건 빨리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아, 그래요? 네. 5월 중에 예를 들면 저는 5월 중에 2심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나와야 되고요. 또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끌려왔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협조해주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파기 환송심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기 환송에서 2심이 되게 되면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또 대법원에 상고라는 재상고를 할 수가 있고. 재상고. 네. 아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류를 주고받는 시간,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 대법원까지는 이제는 대선까지는 불가능하고요. 2심까지는 나오는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너무 뻔히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게 정말 100%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법조인이라면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일단 대법원에 유죄를 정해줬죠.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양형을 정해주진 않았지만 법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1심의 양형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1심의 유죄한 부분과 대법원이 유죄한 부분이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항상 표를 만들어서 보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의 유죄 부분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1심 때하고. 1심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1심 판결은 맞고 2심 판결은 완전히 잘못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은 맞고 2심은 틀렸다. 그러니까 대법 판결의 요지다. 한 줄로 말하면. 한 줄로 말하면 그런 거죠. 2심은 완전히 틀렸다 이거죠. 완전히 틀렸고 저는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 막 사법이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하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네. 2심 재판부에다가 해야 돼요. 왜 뻔히 유죄인 거를 무죄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 사단을 만들고 만약에 제대로 법리 판단을 했으면 1심 유죄, 2심 유죄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건데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더 불만이 많죠. 네. 1심에서 유죄가 났고 뻔히 재판 잘했는데 네. 2심 재판부에서 이상한 논리를 끌고 와가지고 네. 어거지로 무죄를 써줬는데 네. 그게 대법원에서 2심 너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야? 1심이 맞았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은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국민의힘이 더 지적해야죠. 네. 하지만 그런 재판상의 오류조차도 이 법치주의는 그 어느 정도 그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있는 거를 대법원에서 바로 잡으라는 게 이제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부 독립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그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가지고 무슨 죄인 다루듯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입장 바뀐 거 아닙니까? 범죄자가 판사한테 호통치는 꼴이잖아요. 일치하진 않지만 그냥 기본적인 모양새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범죄자와 판사의 구도를 떠나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상권 분립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데 어떻게 판결이 어제 났는데 오늘 불러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판결하죠?